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31강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죽음이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야, 내가 누군지 이러다 갑자기 죽는 건 아닌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을 옆에 누가 죽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나요. 뭐 저기 뭐 우크라이나에서 죽으면 생각도 안 하지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죽음이 왔었을 때 적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반전 돌아서 31강째에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 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강 부분에 에, 스토리텔링. 자, 60강 부분에 스토리텔링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 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나? 저는 이 부분이 마음 공부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삼독, 욕심과 어리석음과 그 관엠, 탐짐치, 삼독의 해독제가 마음 공부방이다. 근데 이 공부를 하는 게 결국은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완샷에 만사형통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생존 부분에 삶과 죽음 여기 31강 부분. 이제 여기 인문학까지 부분이 이제 15강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조금 여태까지 하고 있던 부분을 전부 이렇게 계속 믹싱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득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 장으로 놓고 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개념이에요. 뭐든지 개념이 잡혀야지만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설득도 할 있고, 직원도 설득할 수 있고, 친구도 설득할 수 있고, 부인도 설득할 수가 있고, 자식들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신의 행증, 인연과에 대한 back to the basics 이 부분을 한 장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범용적인 AI 가지고는요, 승부가 절대로 안 나요. 오픈 AI, 클로드, 뭐, 나발 떨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손 안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막 때려 부을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 하드웨어를 사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요 AI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협의의 데이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데이터 부분에 진정한 의미에서 있어 스몰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back to the basic의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 뭐냐면은 인문학에 대한 얘기고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냐? 하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연과에 대한 얘기. 요거는 믿어야 된다. 존재와 인연과의 보는 그래서 이게 비두해부가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가 신의 행증이 그대로 나오죠.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 전문 분야에 대한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80년도에 그 나름대로의 그 정보혁명이 나왔었을 적에 결국은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정보 솔루션과 데이터와 자기의 전문 지식만을 가지고 사실은 그때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성혁명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알 때가 이제는 진짜 됐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부분이 이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에 인문학과 기술 모든 얘기가 있고요. 이 얘기를 푸는 얘기가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다. 자, 다음에 설득과 개념에 있어서의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 OW, 1H, 3H, 3니은, 3미음, 5미음, 영혼육,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뭘로 얘기가 되냐면은
공철학을 완페이지로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철학과 과학과 영성이 이제는 합쳐질 때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 양자역학이 양자 얽힘으로 이 부분이 드디어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서 이제 영성혁명으로 갑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이 우리가 부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문학은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게 존재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과연 그렇게 되는 근거가 뭐야? 요게 이제 삼리은이죠. 이 부분이. 그렇게 되고 여기에가 OW3H.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철하게 완 페이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완 페이지에 따른 나름대로의 완 센텐스가 뭐야? 대원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질문해서 영감받아서 보답행하자. 이게 완 센텐스예요. 근데 이 중에서 완워드 뭐냐? 저는 완워드가 보답 행위라고 생각해요. 99%가 행위예요. 일단 해봐야 된다. 영감 1%예요. 근데 이 부분이 행위 전제로 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영감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행에 대한 얘기가 이따 이제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온 얘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써놓은 게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보답해한다는 얘기가요. 뭘 주지? 그래서 물건, 돈 주지, 알아주지, 존중, 들어주지, 경청, 도와주지, 협력, 보여주지, 솔선두번 가르쳐주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꼭 돈만 준다고 보답행하는 게 아니다. 경청을 하는 것 자체가 보답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랬을 경우에 이 비두 해부에 대한 얘기, 그다음 피드백에 대한 얘기, 방향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요 중에서 우리들이 빨간 부분이 지금 제일 종점이 뭡니까? 결국은 해부예요. 만사형통하기 위한 해부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B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존재는 방향과 방법이더라. 그래서 방향과 방법이 같이 마주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 방향도 모르고 무조건 하거나 방향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그러면 절대 혁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비두해부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쪽으로 가기 위한 만사형통하기 위한 맵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법인 사성제 8정도에 우리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에 대한 부분 성공 습관 태도에 대한 얘기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존재에 대한 얘기가 삼법인서부터 시작해서 사성제로 들어와서 팔정도로 내려와서 우리 결국은 지금 계속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자. 그리고 창조를 하자. 아까 행이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합쳐진 부분이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을 창조했을 때 그거를 혼자 먹지 말고 나누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우리가 K공찰하게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기술은 뭐예요? 기계 기술, 나노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르는 거를 배워서 손발로 익혀서 적용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남한테 가리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부분이. 자, 그렇게 했을 적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과학이라는 부분, 기술을 따로 놓고 보지 말고 철학이라는 부분을 따로 놓고 보지 말고 영성과 철학과 과학을 이제는 같이 놓고 보는 삼위일체 부분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그 성취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AI 트랜스포메이션 AX 이어령 교수가 있는 니지로그의 시대가 이제는 왔어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지금 저는 한 5년 내 2030년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우주의 역사와 같이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야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자기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로 얘기하면요. 그냥 줄기까지만, 눈에 보이는 줄기까지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을 보는 순간에 아까 최관영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뭐예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해. 그게 인문학이고 이런 부분이 되겠더라.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죠. 근데 이게 뇌사자는요. 이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놉니다. 뇌사자, 저는 우리 예전에 가족이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참 그 가슴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와요. 근데 뇌사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사가 죽은 겁니다. 심장사가. 아기를 만들 때 7주가 됐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장이에요. 임신했었을 때 7주가 되면요. 그때 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혀가 나오고 팔, 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뇌가 나와요. 이 부분이. 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죽었었을 적에 그때 어떻게 되죠? 그걸 전부 다 이제 흩어지죠. 이 부분이. 지수화풍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성되고 있는 부분 쪽으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기타 이런 부분 구성 부분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양자라는 게 뭔가요? 각각의 원자 밑에 있는 부분 쪽에 있어서 양자잖아요. 양자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이러한 원자들이 에너지가 어떤 상태의 시절 인연이 맞아가지고 딱 덩어리가 되는 거야. 양자가. 덩어리가 됐다가 죽으면 다시 흩어지는 거다. 그랬었을 적에 이렇게 나왔던 우리 보통의 인간 부분이 이제는 이거를 영을 갖다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한번 영성혁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이 요게 이렇게 되면 영혼육 삼위일체 요거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육 삼위일체 이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영으로부터요 굉장히 쉽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설사가 탁 느꼈어요. 그 영감 온 거예요. 그때 큰 건물을 딱 찾아가지고 바로 설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영감이 와요. 근데 영감이 그게 영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때 제가 탁 화장실에 앉아서 영감이라는 걸 제가 알아차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거 모르고서 되게 그냥 아이 똥말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딱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awareness, 사띠 이런 개념에 있어서의 그 나름대로 명상을 이게 이제 24시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삶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해지더라. 이 부분이. 자, 이제 오늘 명상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박사님 첫 줄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의견 한번 줘보세요.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인의 말씀 들어보소. 바른 자세 되었으면 소원 성취 절로 되네. 느낌 한번. 어, 어쨌든 그 원효의 그 선생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게 성취는 어떤 게 성취가 되는 게 좋을까요? 성취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성취 그런 거겠죠. 예. 그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
이 성취에 대한 얘기가 어, 자, 이제 바른 자세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허리를 쭉 펴세요. 허리를 이렇게 쭉 펴시고. 자, 항문을 좀 닫으세요. 항문을 닫고. 그다음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입꼬리 이렇게 올려보세요. 아유, 우리 아주 사무총장님 아주 입꼬리가 멋있네. 입꼬리가. 아, 우리 최 박사님 입꼬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문 닫고 미소를 탁 짓는 이게 바른 자세예요. 허리를 딱 펴고. 그러면은 존재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지관, 멈추고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혼육이 삼위일체 되는 상태예요. 영혼육이 삼위일체 되는 거니까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게 지금 얘기 드린 바른 자세입니다. 창문 닫고 허리 펴고 입꼬리 살짝 올리고 눈을 감으면요. 눈앞에 깜깜하게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깜깜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내 몸 속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앞에서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막 하다가 나중 되면 진짜로 깜깜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를 알아가는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정도 좀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그러면서 10분, 15분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해보면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머릿속이요. 굉장히 환해지고요. 머릿속이 맑아져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데요?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맑아져야지만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는요, 제가 생각하는 소원 성취는 나름대로 풍요로워져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해져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건강이 돼서 소원 성취는 완샷으로 세 개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나 혼자만 소원 성취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소원 성취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두 번째로 삶에 대한 얘기는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손 들고 한번 생각나는 분 빨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삶, 두 번째. 시켜서 하는 것보다 우리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예, 최관영 박사님, 네. 네, 살펴보소 숨 쉬는 것 분명구나. 공기 덕분인 줄 깨달으면 바른 관점, 감사 충만. 네, 삶에 대한 이야기네요. 여기 빨간 줄로 바른 관점 하셨는데, 정 회장님 늘 말씀하셨던 그 바른 방향, 바른 방법 생각나게 되고요. 또 여기 그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보는 놈이 있다 그랬는데, 좀 그 다른 관점으로 위에서 바라본다고 할까? 좀 그 직관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좀 모든 게 좀 긍정적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또 이게 모든 게 양자의 각처로 얽혀 있다 보니까 내가 바른 관점으로 감사 충만하면은 또 봉사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유, 공부가 점점 일치원적 월척하시네, 그냥. 아주 그냥 잘 나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공기 덕분인 줄 아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 목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목 1분간만. 이거는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목 한번 꽉 눌러보세요. 야, 공기 없으면 바로 죽는 거네. 이걸 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깨달음인 거예요. 아이고, 공기 덕분에 사는구나. 내가 물 덕분에 사네. 내가 부모 덕분에,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삶의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 부분 한 줄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바꾸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야, 나 언제 죽어도 좋아. 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음 줄 죽음에 대한 얘기는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손 들고 하시고 싶은 부분. 안 그러면 시켜야 돼요. 우리 시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야? 이명, 이명구 대표님, 네. 어디죠? 이거 내시, 내쉬는 숨 끝이 나면 죽었다고 물으문에 밤새 안녕 누가 알아 바른 생활 즉시 하소. 예, 느낌이 어떠세요? 자기 경험 얘기하셔도 좋고, 며칠 전에 제 막내딸이 모시던 한종희 부회장이 그랑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삼성전자. 예, 같이 비서실에 있어가지고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졸지더라고요. 바로 금세 통화했다가 금세 전화가 투절되고 또 이렇게 참 허망하구나 이런 생활. 요새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이게 답답한 상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 또 그러다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야, 죽음이라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요. 생각하는 게 바른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내일 아침에, 우리 다음 주 32강부터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한번 항상 느끼는 그런 어떤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건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이두표 대표님, 예, 네. 예. 먼저 줘서 얻은 수확 비웠더니 채워졌네. 먼저 나눔하시는 분 바른 노력 항상 하네. 예, 솔선수범이면서 예, 마음을 비우면서 저기 어, 봉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예, 씨를 먼저 심어야지만, 자기 손에 있는 씨를 갖다가 심어야지만 뭐를 얻죠? 자기 건 안 되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줘야지만, 땅에한테 먼저 줘야지만 그게 100배, 1000배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먼저 줘야 돼요. 근데 그 준다는 거를 항상 뭐 돈과 뭐 물건만이 아니고 경청을 해서 들어주지, 상대방이 참 좋다는 걸 존중해 주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번은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미지나 지금 없고 아직 하나 지금 없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바른 실천하고 있네. 이 명상,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명상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느낌.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예?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도? 기도. 아,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now and here예요. now는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here는 공간적 개념이고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그 한 점, 그게 지금 여기예요. 그게 현재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그 지금 현재. 현재에 집중해라.
과거의 후회라든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 뭐야 지금 여기에다가 항상 마음을 둘 수 있는 명상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다가 항상 그 생각을 두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저절로 된다. 이 부분이. 자, 다음번 어느 분이 한 번 더 하실까요? 차석근 대표님, 농사 짓느라고 좀 바쁘시구나. 자, 우리 김광석 박사님 다시 한번 해보시죠. 긴장 이완, 다른 안 긴장 이완 자율신경. 그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긴장 이완, 자율신경, 마음대로 가능하네. 들숨날숨 호흡 조절, 발음 안정, 즉시 연내, 호흡.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명상하고, 그 다음에 긴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의 기술이 있는데, 역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날숨을 길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굉장히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호흡을 길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명상하고 같이 아주 우리가 이제 저기 격반 명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호흡의 방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들숨 날숨이 호고요. 들숨이 흡이에요. 호흡이라는 얘기는요. 먼저 내뱉어야지만 그 다음에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내뱉는다는 얘기는 뭐죠?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나쁜 이산화탄소고 이런 부분을 먼저 내뱉어야지만 돼요. 버려야지만 들숨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라는 부분을요. 그때 제가 지관 얘기 드리면서 무슨 냐면 수식관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수식관. 그 수를 재보는 거예요. 날숨을 하면서요.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속으로 이렇게 숫자를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한 10번 갔다가 다시 들숨으로 10번, 다시 날숨으로 15번, 들숨으로 15번, 들숨으로 둘, 20번, 들숨으로 20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요. 숨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날숨에 대한 얘기 부분이 있으면 날숨부터 먼저 하시면은 날숨을 수식관,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 세는 거에 꼭 머리가 딱 가거든요. 그럼 이게 한 30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 나중에 되면은 날숨이 좀 더 길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아요. 들숨은 조금만 덜 들어와도 되니까. 근데 그것이 편안한 상태로 들락날락 하게 되면요. 차하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이라는 게요. 내가 심장을 빨리 뛰라고 그런다든지 내가 뭐 콩팥을 마음대로 조율하는 게 자율신경을 딱 하나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만이 사람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 기운, 요거 보면 또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자기 기운 활용하여 폭발적인 힘을 쓰네. 바른 충전 비밀 열쇠, 지속적인 능력 확장. 축기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축기가 뭐죠? 저장된 기력,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축전지, 그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축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운과 자기 능력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활용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기운이 있어야 돼요.
저 기 빠졌네 이러잖아요. 기운 빠졌냐, 기 빠졌냐, 이렇게 흐늘흐늘하고 이렇게 하면 기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운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게 그 돌아요. 그래서 생활을 한다는 게, 왜? 생기가 돌고 활기찬 게 그게 기운이에요. 그게 에너지가 내부에 축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축기가 저절로 됩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 한마디도 굉장히 힘있게 나가는 부분이 되죠. 비실비실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힘있게 얘기하는 건 그 기운이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 그 기를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그게 끊임없이 충전이 돼야 되거든. 이 부분이. 네, 그렇죠? 자, 그 다음번 마지막 그 내려놓는 이건 또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라는 네, 우리 이명구 선생님. 내려놓는 순간마다 사라지는 나라는 상. 그런데도 듣고 보니 자기 강명 발언 확인 짓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내려놔야 얻어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이게 대개 나라고 하는 그 아상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장관까지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포스코 회장 했는데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 상이 있게 되면요. 저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김구 선생님은 딱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름대로. 쟁족, 발이 되기를 싸워라. 저기에 대가리 되려고 싸우지 말고 나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은 그 수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보통은 다 자기라는 그 아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자기를 이렇게 다 호흡을 하면요. 나라는 게 사라집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탁 있으면요. 나라는 게 사라지고 그 전체 우주와 내가 한 몸이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도 사라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빛을 내고 있어요. 까맣게 보인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빛이 어디서 나오냐면 심장에서 나와요. 심장이 에너지예요. 심장이 7주 때부터 제일 먼저 생기고 마지막 죽음까지 있는 게 심장. 그 심장에서 에너지가 눈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광명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는 걸. 빛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고 기예요. 이 부분이. 자, 마지막 우리 한번 어느 분이 한번 하실까요? 마지막 제가 할까요? 예예. 예, 좀 어려운데, 이거. 수승, 화강, 주천, 운행, 일곱 별들, 밝은 광명, 바른 자유 얻었으니 금강불교 내 것이네. 어렵네. 예, 좀 어렵네요. 이게 그 일곱 개의 별이 북두칠성인가요? 아무, 어, 스승화강 수승화강 주천운행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수는요. 예, 예? 물, 수. 수는 물에 올라간다. 아, 생각이 날 때 올라가는 거고요. 예, 화는 강 아래로 가야지만 건강해져요. 음, 화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요. 이게 벌컥해서 성질 팍팍 내는데 화를 이렇게 가라앉혀서 밑으로 강시키고 그 부분이 뜨겁고 에너지가 뜨거우면요. 물이 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주천, 하늘에서 이게 자기 몸이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데워지면서 이렇게 운행이 전부 움직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곱 별들이, 그 북두칠성이고 이 큰 별들이 바른 광명에, 그러니까 바른 자유를 딱 얻게 되니까 금강불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부분이 바른 자유. 이 부분. 그래, 명상호흡을 하면요. 이 덕분스쿨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사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읽어보면요. 명상호흡을 하는 게 참 좋네. 그래서 명상호흡의 효과가 이겁니다. 자, 요거 한 번씩, 한 줄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김광석 대표님, 한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첫 줄.
감사 충만 바른 관점. 밤새 안녕 바른 생활. 또 아까 한 줄씩 그 읽었네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감사 충만 바른 관점. 밤새 안녕 바른 생활.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바른 관점이. 결국 목표가 어디예요? 결국 목표가 어디예요? 자유예요. 자유인이에요. 무슨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 풍요로움. 정신적 자유, 행복. 신체적 자유, 건강. 그것이 따로가 아니고 완샷에 만사형통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만사형통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유라는 부분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김재유 대표님. 먼저 나눈 바른 노력, 지금 여기 바른 실천. 이제 자기가 줄 긋고 이제 결국은 실천이 99%예요. 아는 거는요, 1%예요. 그 중에 믿는 거는 0.1%, 그 다음에 아는 건 0.9%예요. 99%가 실천이에요. 실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진을 한다는 거, 지루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루함을 이겨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천재는 IQ가 170,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정진하는 게 천재예요. 하늘이 주신 재능은요, IQ 높은 지능 지수가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정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분이? 호흡 조절, 바른 안정, 능력 확장, 바른 충전. 예. 호흡 조절, 바른 안정. 이게 명상호흡에 대한 부분이 요 세 번째 줄이에요. 명상호흡을 체계적으로 하면은 호흡이 조절되니까 안정이 탁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요.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잔잔한 물이 돼서 그것이 물결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잔잔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부에 기가 굉장히 빵빵하게 충전이 돼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자, 맨 마지막 거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아까 예, 했으니까 자기광명, 바른 확인, 금강불개, 다 바른 자유. 예. 예. 이해되십니까? 아까 했던 거 같습니다. 예. 자기가 광명,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자기가 에너지인 줄 알고, 이런 부분이 확인을 하고는, 그 다음에 확신까지가 이 부분이 딱 들면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괴짜가, 불괴가 무너질 괴짜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금강 다이아몬드 같은 바른 자유를 얻는다. 이게 전부가 바른 자자예요. 바른 자가 뭐예요? 한자로? 이렇죠. 정,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 뭐냐면은, 이 팔정도의 정자 이걸로 결국 다 귀결해요. 팔정도의 여기에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완벽하다, 퍼펙트한. 그래서 제가 불교를 고차원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종교를 나는 넘어서서 뭐 불교도 지금 신자 수하고 스님 수가 30%씩 줄어간대요. 종교가 지금 전 세상에 있어서 사고 그 신자들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교를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나름대로의 온전 완전한 나름대로의 사고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기에 정자를 붙여서 정견 했었을 때 이 부분이 관이 돼요. 관점 이동할 땐 요 부분을 쓰지만요. 견하는 건 90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있고 아직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게 견이에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있는 건 견이에요. 근데 그게 정견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90도 있던 이 부분에서 이렇게 90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정상을 올라갈 적에 이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 부분은 자세히 보면은 이거 시각 차이가 있어요. 관했었을 때 이때는 주관이 배제되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균형감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견시관, 본되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이게 영어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이게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자님 하신 얘기가 일이관지 하나로서 전체를 꿰뚫게 되더라. 일관지도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공자님 얘기나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얘기가 결국은 따져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제가 대학 때 들어가서 첫 읽었었던 책이 뭐냐면 See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저는 나중에 우리 기술독립군의 요 지금 공철학 멤버들이 정상에서 만날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관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점이 바뀌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점 이동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애벌레 입장에서만 지금 낑낑낑낑 대고서 여기 그럼 그냥 10%고 여기는 돼요. 자기 거는.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뭔가 도전적인 목표, 10%가 아닌 10배의 도전적인 목표를 하는 바다로 나갈 이 부분은 절대 애벌레에서 못 간다. 그거를 마인드셋을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나비가 되었었을 적에는 이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지금 마음 공부방 하는 게요. 우리 내가 10배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숏컷, 지름길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아직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믿고 맡기면 그냥 되겠네. 하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 관점 이동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감사 충만의 삶이에요. 목 한번 누르는 거 보는 거 공기 덕분에 감사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나 아닌 게 나예요. 모든 게 100%내 책임이에요. 누가 좀 아쉬운 소리 하면 아유 저건 내가 잘못해서 저런 얘기가 되네. 내 책임이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까지 긍정화 부분 쪽으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관점 이동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코페르니쿠스적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일어나면서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천동설이 부정이 되고 지동설이 얘기가 나왔던 것을 갈릴레이가 그 부분을 증명하면서부터 세상의 과학혁명이 시작이 됐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세상이 바뀌는 부분에 우선 자기부터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지관 멈추고 바라보는 얘기, 아까 관 얘기, 이렇게 바라보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느낌, 코멘트 한마디씩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광석 박사님. 삶은 명상에서 시작된다. 명상에서 시작된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김재효 총장님, 오늘의 완워드. 관점의 변화, 관점 이동. 관점 이동 굉장히 관점 이동.
오늘 제가 여태까지 좀 계속 얘기하는 게요. 우리 관점 이동합시다.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 이동합시다. 견해가지고서 그냥 자기의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관점 이동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집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두표 대표님. 저는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그 먼저 베풀어라. 예,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베풀어랍니다. 예. 그 보답행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보답행하는 부분이 꼭 베풀어라가요. 꼭 돈만, 물건만 주는 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거.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거. 와이프 얘기도 잘 안 듣잖아요. 자기가 여유될 적에 도와주는 거.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 그다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가르칩시다. 그래야지만 더 배웁니다. 마스터합니다. 가르쳐주는. 이게 지금 전부가 주는 거예요. 이게 베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관영 박사님, 원워드. 음, 저는 오늘 들으면서 나를 내려놓아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예. 비워야지만 전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주가 보이고, 삶이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내가 뭔지가 보이고, 이런 부분이 된다. 자, 우리 이명구 대표님, 네, 모든 건 나의 지금 여기에서부터. now and here. 예, 지금 여기. 그렇죠? now 예, and here. 그 시간과 공간이 딱 마주치는 그 한 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념. 이에요. 정념. 우리 아까 8정도에서 일곱 번째 정념. 염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마음심 위에 지금 금자에다 마음심자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 또 안 하신 분 차석근 대표님 one word. 저는 발을정 하겠습니다. 관점. 발을정, 예? 정, 발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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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을정. 그러니까 모든 게 올바라야 돼요. 근데 그게 올바른 건지 틀린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끊임없이 자기 수정을 하고 자기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명상의 효과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요. 앉아있는 나를 보기 시작해요. 보는 놈을 봐요. 뭔가 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 자신을 다시 내가 바라봐요. 그때는 내가 영이 돼 있는 거예요. 영이. 자, 우리 이진호 박사님은 지금 어디 움직이시는 모양인데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우모드. 곤란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산에 가시는 모양이신데 하여튼 간에 네, 오늘 날씨가 만만치 않네. 축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하여튼 오늘 모든 분들께 이제 후반전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워져요. 이제부터는 계속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지금 정리를 했고 제가 이거를 좀 한 9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저 전부 정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수의 의미를 제가 한번 딱 해볼게요. 박수의 의미. 자, 우리 박수를 한 번만 딱 쳐볼까요? 다시 한 번. 자, 박수의 의미에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났나요? 자, 딱 소리가 났죠. 오른손, 왼손이 인연이 닿아가지고 딱 소리가 나요.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게 죽음이에요. 비워져 있어요. 다 예, 지수화풍은 논하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박수도 삶과 죽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자, 오늘 박수를 10번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